경기 교육이 지향해야 될 것도 많고 지향해야 될 것도 많지만 현재 미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이재준 교육감이 또 뭔가 미래 교육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오고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추구하고는 있지만 아직 보여지는 것만 보여질 뿐이지 실현 가능했던 모습은 아직까지 진도가 좀 범위가 덜 나가지 않았나라는 걱정된 모습도 많은데요. 자, 여기 나오신 세 분의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래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짧은 말씀 부탁드리겠는데요. 자, 이번에 김 의원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의원으로서 또는 그냥 학부모로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 하신 말씀에 전 약간 다른 결의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현 시점에서 사교육은 필요한 것은 다 공감합니다. 대한민국의 학부모라면 다 공감하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공교육이 한 번 더 아니면 이제까지 사교육과의 비교와 장단점과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공교육이 새로운 구조를 짤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단적인 예를 드릴게요. 공교육이 지금 사교육을 비슷하게 가든 그렇지 못하는 보완관계든 간에 지금 비대면의 온라인 구조가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공교육이 가져갈 수 있는 분야가 지금 나온 거예요. 비대면을 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의 어떤 연구와 확실한 구조와 내실을 채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시작하고 있는 공교육의 구조를 어떻게 선점할 것인가, 공교육이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이 부분을 어떻게 서포트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의 연구와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요. 이제는 이 비대면이라는 이 시기가 우리 교육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공교육이 안 뻔한 구조와 안 뻔한 현실, 그 다음 이 안 뻔한 면접, 안 뻔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우리 미래를 향해서 가는 우리의 몫이지 않을까. 이게 아이들이 미래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공교육에서 생각하는 창의성을 키워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구조의 변화, 안 뻔한 구조의 시작이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만기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김진환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이번 기회가 공교육을 어떻게 좀 탈바꿈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비대면 교육을 먼저 시작했던 사교육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공교육이 올라섰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동영상을 미리 보고 공부하는 이런 내용도 사교육이 먼저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저는 가능하면 공교육이 좀 사교육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경쟁 상대로 보지 말고 거기에서 좋은 점을 취해서 공교육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이 좋은 기회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 오히려 김 의원님께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너무 좋은 말씀이었고요. 임성훈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은 우리가 보수적인 관점에서 상위 4%들이 사실은 성적 순서대로 세우면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적인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에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게 너무 지금 현재 집착이 되어져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지 않은 절대 다수의 학생들한테 창의성과 다양한 어떤 그 진로 적성을 개발해서 잘 살아가게끔 해주겠다. 잘 살아가게끔 해줬다라는 모델이 지금까지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 결과적으로 어느 대학을 갔든지 간에 다시 공무원 시험장에 몰린다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마련, 이런 부분들이 공교육에서 좀 돼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그 공교육에서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중학교 3학년까지 내가 공부가 소질이 있는지 어디에 소질이 있는지 모르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 내가 정말 공부로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냥 사교육에 가서 의존하게 하고 자꾸 이것저것 많이 쓸 수 있고 무슨 비용에 나서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 제대로 된 평가는 고등학교 1학년 3월달에 가서 보면서 아, 내가 이 정도만큼 어려웠었구나 라는 것을 또 감안을 하면서 또 사교육비는 또 더 많이 들게 되고 또 불안해지고 강박관념이 생긴다는 거죠. 진단에 대한 부분들은 공교육 현장에서도 중학교 3학년까지 그런 어떤 진단을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어떤 프레스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특기적인 재능의 어떤 그 발굴과 개발의 어떤 잠재성이 있다 없다, 이런 부분들은 공교육에서 다시 한번 봐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심각한 것이 뭐냐면요, 이런 거죠. 학교의 필요성.
학교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교육학자들이 회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노멀 언컨택트 시대가 오면서 야, 학교를 안 가도 별 문제 없더라라고 하는 그 홈스쿨링에 대한 새로운 그 어떤 각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공교육은 여기에서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들었고요. 자, 답변 감사드립니다. 역시 전문가답고요. 그리고 우리 김 의원님 역시 교육에 관심도 많으신데 너무 솔직한 대답 그리고 확실한 답안 잘 들었습니다. 자,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요. 우리 경기도 교육 이대로 괜찮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는데요. 이번에는 두 전문가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기 소장님. 어려운 질문을 저를 먼저 자꾸 해주십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 경기도민입니다. 경기도민인데 활동 무대는 서울이다 보니까 서울 교육과 경기 교육을 비교하게 되면 경기 교육이 뭐 거창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추 의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도민들에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뭐 나쁘게 표현하면 소문난 잔치인데 먹을 게 별로 없는 것이 오늘의 경기 교육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이제 이런 시각이 사교육자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서울과 비교하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경기 교육은 제가 볼 때는 뭔가를 벌리는 건 많은데 추수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경기도가 질적인 면과 잠재적인 면이 동시에 지금 현재 발전은 되고 있다는 평가는 하고 싶고요. 일단은 전입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 굉장히 그 인프라가 어떤 그 학생의 어떤 결과, 그다음에 수치적인 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고, 시험적으로 해봤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결과물 자체가 만약에 나왔더라면은 굉장히 의미 있게 해석을 해주고 굉장히 구체적인 가치로서 학부모들에게 전달이 돼야 된다는 부분들. 그게 만약에 학부모들에게 습득과 공감이 덜 얻어졌다라고 하면은 다시 원점에서 파악하고 재시도 리모델링을 하는 어떤 그 신 프로젝트 부분들은 크게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무거웠던 질문이다 보니까 무겁게 답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경기 교육은 대학 명문 도시 범위를 떠나서 아이들이 꿈과 길을 발휘할 수 있고 즐겁고 건강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 문화가 좀 더 안착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견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건 제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질문을 한번 어머님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어머님의 자녀가 올해 고3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3 학부모로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그리고 코로나19로 전국에서 수험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고3 아이들을 보면서 점점 지금 초조해지고 이제 12월 3일 날 시험을 치는데요. 제가 하나 해주고 싶은 말은 있어요. 실력은 좋고 나쁠 수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나아질 수도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19살에 이 가을이 또 겨울이 잘 지나가길 바라고요. 올해 결과에 따라서 내년을 준비하고, 그러나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또 학교 생활의 그 소중함을 잃지 않도록, 그러나 자기 의무는 충실히 하는 그런 고3들이 되기 바랍니다. 굉장히 시간이 깁니다. 아셨죠? 100세 시대의 시간이 그렇게 빨리 결정하지 마시라는 거. 장래는 지금 19살에 결정하기에는 아직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3 화이팅! 네. 좀 가식적인 표현이었지만 그래도 아주 좋은 멘트였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돌발 질문 두 분께 한번, 두 전문가께 돌발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시나리오에도 없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 두 분 전문가께 깜짝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의회 의원들이 경기 교육을 위해서 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지금의 경기 교육을 더 나은 경기 교육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짧게, 자, 이만기 소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부터 경기도 교육에 저명한 사람이 교육위원이 돼서 이끌고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로는 누가 뭐라 해도 재정입니다. 사실은 교육 정책을 제대로 피려면 곳간에서 인식난다고 뭔가 재정이 풍부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저도 도민이니까 뭐 코로나 재난 지원금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잘 썼습니다만 사실은 청년 수당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돈을 갖다가 교육에 쓰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봐요. 개인에게 얼마씩 나눠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사실은 제대로 교육청이나 도청이 합심을 해서 돈을 제대로 쓰는 그런데 경기도의회가 어떤 그 통합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을 쉽게 출제하면은 고3한테 유리할까 재수생한테 유리할까 이런 부분들이 얼마 전에 나온 적이 있죠. 저라면 통계를 봤을 것 같습니다. 쉽게 출제됐을 경우에 고3이 유리했던 건지 재수생이 유리했던 것인지. 교육적인 부분은 학부모들하고 거리를 좀 좁히는 것이 중요한데 학부모들이 궁금해하고 이런 부분들을 절대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교육 어떤 그 정책을 지역에서 입안하고 만들어가고 하는 분들의 생각과 실제 또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괴리감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면 좁혀야 된다는 거죠. 학부모가 좁혀올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좁혀서 내려갈 것인지 이런 구조를 향후 한 10년, 20년 안에 어떻게 그 부모님들의 요구에 근접해 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역시 통계 자료의 달인처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자, 우리가 아무리 봐도 뭐 역시 교육은 돈이 최고다. 재정 여건이 좋아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통계 자료 수치의 필요성 그걸 인해서 경기교육이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기도 대표 대학을 좀 더 육성한다든지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모습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와 그리고 공교육 활성화의 얘기 그리고 경기도 교육 정책 얘기 그리고 고3 수험생들의 학부모 입장까지 다 나누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애정이 많으신 여기 나오신 세 분들과 함께해서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세 분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추민규와 함께 해주시길 한 번 더 당부드리겠고요. 오늘 너무 감사했고 오늘 의회 톡톡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